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뉴스는 장애인 임용 말 잘 들려요? 장애인 채용 관련해서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난 2020년에 화성시에서 공채에 장애인 전형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면접을 보고 필기시험에서 그 해에 한 명이 합격이 됐는데 면접에서 이분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이거는 공개 채용에서 차별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혼자 거신 건 아니고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랑 서울에 위치한 공익변호사 단체랑 이제 함께해서 행정소송을 걸었고, 행정소송이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행정소송은 제가 해보질 않아서. 보통 1심 끝나는데 1년이 걸리고요. 네네. 2심 끝나는데 2년이 걸립니다. 네. 근데 이분은 최종 3년이 걸려가지고 1심에서는 사실 화성시가 승소를 했는데 네. 이제 상고를 해서 2심 판결이 지난달 7월 21일 날 수원 고등법원에서 열렸었는데, 그때 화성시가 패소하는 걸로 법원에서는 다시 뒤집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법원에서의 이유는 1심에서는 화성시 승소했을 때 면접에서 면접위원이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추가 면접에서는 장애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행위가 벌써 없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근데 2심에서는 그거를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금액 500만 원과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거를 주문을 했는데, 보통 14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이제 그게 진행이 되지만 화성시에서는 바로 8월 1일자로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또 자체 취재를 해봤는데 화성시에서 자문변호사단이 4개 군데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중에 3개에서 싸워볼만 하다라고 답변을 했고, 한 곳에서는 또 패소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3대1 비율로 그래서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모양이 어떻게 보면 시민과 행정이 싸우는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좀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일전에 그 축구 골대로 인해서 그 피해를 보신 그 유가족의 과의 싸움도 행정과 시민이 또 맞붙은 모양이고, 참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성시 시민단체 화성 노동인권센터에서도 상고를 했다라는 저희 기사를 보고 네네. 다시 성명서를 냈는데, 이게 부끄럽고 참담하다, 즉각 철회를 해야 마땅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이런 성명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안을 취재를 하면서 좀 추가 취재를 더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화성시에서 장애인 전형이 몇 명을 뽑고 네네. 몇 명이 합격이 됐는지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사자, 그때 행정소송을 걸었던 그 장애인 당사자분이 필기시험에서 한 명만 합격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서 봤는데, 필기시험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요. 네. 낮고, 그 다음에 정원을 고용하는 정원도 역시 화성시에서 점차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게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전체 정원의 3.6%만 사실 맞추면 되거든요. 네. 근데 화성시도 그걸 살짝 넘었어요. 하지만 경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에서는 더 낮은 편이죠. 이 도표를 잠깐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래서 보면은 2017년부터 저희가 2023년까지 채용 현황에 대한 표를 이제 자료 요청을 받아서 표를 한 건데,
이제 까만색 부분이 채용 계획의 네. 정원수고요.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입니다. 근데 지금 행정소송을 걸었던 2020년도에는 합격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예. 네. 그런데 보통 10명, 뭐 20명 이렇게는 하지만 행정에서는 원체 합격 최종까지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한 2배수를 채용 공고를 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보면은 뭐 8명, 2017년, 2018년도에는 좀 많이 합격이 됐는데, 자, 2019년부터는 정원도 점차 줄고 있고, 합격률도 줍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명 정원에 최종 합격자가 1명이 되었습니다. 행정에서는 이제 최저 기준을 맞추면 된다. 뭐 이 정도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사는 그러면 화성시 공공기관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법적으로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야 되고 과태료를 물는 거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과태료를 물어야 되거든요. 네. 화성시는 고용률이 전체 다 미달입니다. 미달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2번째 거 하고 계신 거죠? 예, 2번째 기사인데요. 3번째로 넘어갔죠. 화성시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 네, 고용률을 그러네. 또 봤더니 그것도 같이 봤어요. 화성시만 봐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화성시는 지금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100인 이상이 되는 데가 5군데였고 5군데에서도 보니까 이게 지금 표가 뭐냐면 고용률, 각 기관의 고용률이고요. 확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글자가 밑에 더 보이면 좋긴 할 것 같아요. 네. 고용률이고 됐나요? 네. 옆에는 6이라는 게 600만 원.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600만 원입니다. 이게 과태 고용 부담금, 그러니까 미고용 부담금을 내는 게 월 인당 120만 원 정도로 제가 산정을 했어요. 그게 이제 퍼센트에 따라서 약간씩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뭐 120 얼마 하는데 그냥 평균으로 해봤을 때 120만 원 곱하기 인수를 하면 600만 원, 뭐 200만 원 이 정도의 과태료가 나가요. 월. 그리고 연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연 얼마였지? 2억 1천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푸드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제일 작습니다. 적어요. 그래서 법으로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적어도 최저 고용률은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말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많이 알려져서 이게 좀 지원도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시험이 이렇게 뭐 예. 필기 시험을 그러니까 패스하신 분들이 적다는 얘기는 지원자도 그만큼 적다는 얘기로도 그럴 보여지거든요.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지원자 수도 사실은 취재를 했어요. 네네. 취재를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도시공사 산하기관은 아니었고 시청 같은 경우에는 지원 경쟁률을 보고 싶어서 네. 지원율도 봤었는데 그거 기사에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지원율이 적진 않아요. 보통 2배수 이상은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필기시험에서 패스하는 경우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필기시험의 그런 방법이나 채용의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에서도 이제 기사를 쓰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사실상 필기시험 합격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자기네도 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잼버리. 네. 잼버리 전국적인 지금 번째네요. 이슈죠. 예. 화성시에도 왔습니다. 이미 다 이제 태국 떠나긴 했는데 마무리가 됐긴 했죠. 네네. 네. 그래서 와서 사실은 저희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네. 일정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중앙에서 가능한 외부 접촉을 좀 피해달라. 네. 뭐 그렇게 해서 뭐 오케이 했는데 보니까 어디 갔냐고 봤더니 뭐 용주사, 제부도 케이블카 뭐 이렇게 해서 좀 화성시의 유명한 곳을 좀 관광을 하고 그러고 이제 뭐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좀 아쉽긴 한데 네.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 유튜브로 넘어가면 지난 일요일 날 네. 지난 토요일인가요?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이 있었죠.
그렇죠. 네네.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양리 평화공원에서 8월 12일 날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리 메달 네네. 기념식 있었고 평화의상이 뒤에 엄청 크게 평화의 소녀상이 지금 화성에 두 있네요. 개가 있어요. 그래서 네. 동탄에 그 성큰공원에 하나 있고 하나가 이제 작년에 이번에 여기 생태공원에 평화생태공원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 사안들을 이제 추진한 그 위원회도 그 서효수 위원장님이신가? 예, 진행을 하셨다라고 돼 있고요. 학생이 이제 편지를 쓴 것을 지금 낭독하고 있습니다. 썬큰공원에 있는 거 이렇게 앉아 있는 평화소녀상인데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서 입상으로 있습니다. 네, 네. 매우 크게 해놨군요. 뭐 약간 공연도 있었나 봐요. 네, 작은 공연도 함께 있었고요. 다음으로 주민총회가 비봉면에서 제1회 라면 주민자치회로 네, 네, 그렇습니다. 내고 나서 제가 지금 코가 너무 막혀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코가 죄송합니다. 막힌 거죠. 네. 네, 일단 병원 갈 건데 주민총회가 1회 있었네요. 네네. 사람도 많이 오시고 이때도 약간 이슈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매립장 관련해서. 예, 마지막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예. 매립장을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그 발언을 좀 요구를 하셨는데 회의 중에는 그걸 진행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군요. 네네. 그 부분들을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발언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좀 생겼는데 이걸로 약간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주민총회나 이런 데에서 주민자치회에서도 안건으로 다룰 만한 안건이긴 하죠. 매립장 들어오는 거에 관련해서. 네, 근데 이제 자치회 안건에 보면 이제 안건을 다룰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된 곳들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자치회별로 안건을 어떤 식으로 상정될 수 있게 할 거냐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현수막 뉴스 바로 이어서 할까요? 네, 그러시죠. 현수막 뉴스를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화학물질 모니터단이 운영되고 있는 거 아세요? 네네. 화성시 환경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조금 확대해서 네. 약간 왼쪽으로 해주시면, 네. 하반기 때 지금 9월부터 1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활동할 화학물질 모니터단을 모집을 합니다. 활동 지역은 향나무, 비봉면, 장안면입니다. 지금 접수를 하고 있어서 약간 소액이지만 활동비도 지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동네에 관심이 있고 우리 동네에 환경에 관심이 있는 주민분들은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은 송산농협에서 고추시장이 개장을 했다고 하네요. 저희 고춧가루 저희 떨어져서 사야 되는데 가보고 네. 싶습니다. 이곳에 가면 뭐 신선한 어쨌든 고추를 좀 구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보여지네요.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비쌀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벽값 폭락으로 화성시 농민 다 죽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시행해라. 라는 현수막도 있습니다. 이 쌀 전업농 농업인 경영인회 이분들 좀 이랑 인터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실질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어려운지 네. 뭐 이런 농사 짓는데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어떤 부분이 지원이 필요한지를 좀 듣고 싶네요. 그죠? 바로 연결해서 저희가 할 수 네. 있는 상황들도 되거든요, 사실. 한번 준비만 조금 취재를 하면. 한번 저희도 네네. 연락 드려보겠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리네요. 10월 달에 시민 네. 한마음 체육대회. 얼마 안 전체. 남았죠. 그래서 여기서. 각 읍면동별로 지금 선수 모집부터 시작해서 지금 훈련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선수 참가 모집 하나. 네. 저도 모집 병재 정보는? 위동의 그 궁도 아, 물론 잘하지 궁금하십니까? 못하지만 네,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수영이 있다면 수영으로 나가봤을 텐데. 그러게요. 수영이 없네요. 네. 재밌겠네요. 이거는 박명호 경기도의원님이 현수막을 거셨네요. 네네.
아, 근데 진심이 느껴지는 현수막인데요. 네. 정치보다 농업인의 삶이 걱정된다고 하시네요. 오, 이거는 초등학교 예, 예. 홍보 현수막이네요. 네. 마산초에 와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어디 있는 초등학교인지 참. 아, 마산초인데 스쿨버스를 운영을 하나 봅니다. 네네. 아, 이런 데 다니면 좋겠네요. 예. 아, 뭐 화물 가적 이만하지도 강요하지도 맙시다. 조금 확대해 주시면. 예, 예. 아, 이거는 쌍정리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쌍정리 이곳이 사진 찍은 곳이 송산 가는 쪽에 있는 건데 그 송산에서 어쨌든 예. 거기 무슨 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돌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나 봅니다. 예. 아, 이것도 비봉면 선수단을 모집하네요. 네, 각 곳에서 지금 선수단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비봉면에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선다. 네, 이 관련해서 이분들이 이것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비봉면 곳곳에 지금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러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송산 포도축제가 8월 26일 날 열리네요. 네네, 얼마 안 남았네요. 남았군요. 네. 근데 지금 주최 주간이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것이 송산 중학교 운동장이기 때문에 이게 다르게 이게 궁평항에서 되는 거랑 다른 또 건가요? 다른 걸로 보여지네요. 아, 네네네. 아, 그래서- 그러네요. 궁평항에서 하는 것과 네. 동탄 호수공원에서 제가 같이 하는 원래 네네. 화성시 포도축제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다른 주최 주간에서 다시 그래서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주최 주관을 하는 게 있고 동일한 축제가 지금 두 곳에서 열리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예, 날짜는 물론 다르고 이 어떤 날짜 상황인지 다른가요? 좀 다른 거죠. 9월 달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주최 주간과 날짜가 다르네요. 그렇죠. 장소도 다르고. 원래 이쪽에서 1회부터 8회까지 계속 주관을 해서 해왔었고 올해 9회에 송산포도축제가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로 넘어가면서 별도로 지금 여는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이거 좀 알아볼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시민 로스쿨 네. 그래서 제4기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화성문화원에서 열리네요. 네. 뭐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 씨름대회에서 화성시청 이현우 선수가 네네. 매화장사로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매화장사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씨름 한번 보고 싶네요. 제천 의병 장사 씨름 대회였군요. 예. 아, 이상 이제 마지막이고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